사흘 밤낮 눈이 퍼붓던 날 상복 입은 여자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못한 채 숨이 끊어질 듯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관아가 내 남편을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달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돌뱅이라 부르죠. 봄이 오면 보부상 무리를 따라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돕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혼자서도 장터를 찾아다니죠. 제 짐 보따리 안에는 바늘과 실, 그릇 몇 개, 헝겊 조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귀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도 시골 마을 아낙네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걸 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제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숫자 계산이 느리거든요. 10량짜리 물건값을 치르는데도 한참을 손가락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장터 사람들은 저를 보면 속으로 웃죠. 말기 어두운 바보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한 번 들은 말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해요. 작년 봄 장날에 김진사댁 마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석 달 전 최 부잣집 도련님이 툭 던진 한마디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편하거든요. 올해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섣달 20날쯤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저는 5일장이 서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걸어서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장터에 도착했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말이라 떡을 사고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늘 그 자리였죠. 아무도 탐내지 않는 구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하늘빛이 이상해졌습니다. 잿빛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어요. 바람도 차갑게 불기 시작했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흩날리더니 곧 한방눈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아주 굵고 많이 내렸죠. 사람들이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제 앞을 지나가시더군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눈 때문에 발을 헛디디셨어요. 저는 얼른 부축해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착하게 사시게. 하늘이 다 보고 있다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다시 보따리를 들었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장터는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눈 속을 걸어서 마을 어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눈이 그치겠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눈이 사흘 밤낮을 내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주막 주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 손님들로 가득 차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이 근처 어딘가에 눈을 피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눈보라가 심했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보따리를 꼭 껴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이 눈에 푹푹 빠졌죠.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맸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허름한 건물이 하나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전에 버려진 주막 같았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지붕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죠. 그래도 눈을 피하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뒤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신음소리에 가까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쌓인 땅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상복 차림이었어요. 여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주 약했습니다. 저는 얼른 무릎을 꿇고 그녀를 흔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여자를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저는 그녀를 업고 버려진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만이라도 막아야 했거든요. 안은 어둡고 썰렁했어요. 하지만 밖보다는 나았습니다. 구석에 집더미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여자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제 누비옷을 벗어 덮어주었죠. 여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죠. 저는 여자 곁에 앉아서 밤을 지샜어요. 가끔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며 열이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요. 그녀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저는 버려진 주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쓰러져 계셔서 모셔왔다고요.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저는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몸이 차가운 것 같으니 더 쉬시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요. 어디로 가시려는지 물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위험하다고요.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갈 곳은 없어요. 그냥 걸어야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니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그녀의 상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상복이 아니었어요. 여러 날 입은 듯 구겨지고 더러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상이 나셨나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한 달 전에요. 그래서 관아에서 나온 집도 빼앗겼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보따리에서 마른 떡 몇 개를 꺼냈죠. 드시라고 건넸습니다. 여자는 사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눈이 그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저도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요. 그녀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눈이 언제쯤 그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와의 만남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요. 그리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요. 눈은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완전히 하얗게 뒤덮였어요.
저와 미선은 그 버려진 주막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죠. 미선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제 이름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알려드렸죠. 달수라고요. 미선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눠준 떡을 먹고 몸을 녹이면서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가끔 문 밖을 힐끗힐끗 바라봤죠.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은 관아 아전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이 고을 관아에서 세금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정세금 장부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과 실제 관아에 올린 세금이 달랐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몰래 확인했죠. 여러 달 치를요. 그런데 전부 조작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빼돌린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령이요. 그리고 몇몇 아전들이요. 다들 한패였어요. 남편은 고민했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러다 결국 상부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 전날 밤 남편이 죽었어요. 강에서 빠진 시체로 발견됐죠. 관아에서는 술에 취해 실족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아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치챈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장부도 사라졌어요. 남편이 몰래 빼낸 증거 장부요. 집에 숨겨뒀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사라졌죠.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저도 쫓기게 됐어요. 관아에서 집을 빼앗고 마을에서 쫓아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도망치듯 떠났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 장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선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한 말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 장부를 안전한 곳에 옮겨뒀다고요. 장시 근처 어딘가라고요. 장시요. 네. 이 근처 오일장이 서는 곳이요. 거기 어딘가에 숨겨놨대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하기 전에 죽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시라면 제가 며칠 전까지 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북적이던 그곳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장날이었어요. 한 사내가 술에 취해 떠들던 게 생각났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 전에 들은 적 있어요. 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장시에서요. 며칠 전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아전이 장부를 숨겼다고요. 어디에 숨겼는지 찾아야 한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관아 사람들이요. 아전 둘이 술집에 앉아서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들었죠.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장부를 찾고 있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들은 초조해 보였거든요. 미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더니 중얼거렸어요. 그 장부를 먼저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을 벌할 수 있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단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까지 휘말릴 필요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죠. 저는 기억을 잘해요. 사람들이 한 말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한참 바라봤죠.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았어요. 이제 곧 눈이 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치면 저희는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장부를 찾기 위해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눈이 그친 건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죠. 저와 미선은 주막을 나와 장시로 향했습니다. 장시는 여전히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장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이었죠. 저희는 조심스럽게 장터를 살폈습니다. 장부가 어디 숨겨져 있을지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장터는 넓었고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후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장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렸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선을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아 사람들이에요. 미선이 작게 속삭였어요. 정말 관복을 입은 이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나이 지긋한 사내였어요. 얼굴이 붉고 배가 불룩했죠.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첨지예요. 관아의 으뜸 아전이죠. 미선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첨지는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장씨를 봉쇄한다.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군댔죠. 박첨지는 부채로 사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한다. 관아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자가 이곳에 숨어 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선도 몸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 있다? 박첨지의 수하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손가락으로 미선을 가리켰죠. 순식간에 아전들이 달려왔습니다. 저희를 에워쌌어요.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박첨지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선 앞으로 다가왔죠.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죽은 아전의 과부로구나. 어딜 숨어 다니나 했더니 여기 있었군.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박첨지가 비웃었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내 남편이 관아 장부를 빼돌렸다.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을 게다. 제 남편은 장부를 지키려 했어요. 당신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거잖아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박첨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지었죠. 부정이라니. 근거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이것 봐라. 이 여자가 미쳐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첨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더니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이 여자와 무슨 사이냐?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장돌뱅이에요. 눈 속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와드린 거예요.
도와줬다고? 박첨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여자의 공범이겠지. 함께 장부를 숨긴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이 여자가 한 말을 증언할 수 있겠느냐? 부정장부가 있다는 말을 들었느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첨지가 수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놈을 아는 사람 있느냐? 한 사내가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자주 보던 떡 장수였어요. 저놈은 바보예요. 셈도 제대로 못해요. 애들도 다 놀리는 멍청이죠. 박첨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라고? 하, 저런 자가 증인이라니. 이것 참 웃기는군.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첨지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채로 제 턱을 들어 올렸죠. 이봐, 바보야. 내가 뭘 안다고 여기 끼어드느냐? 너는 열량도 제대로 못 세는 놈 아니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박첨지가 부채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바보놈이 무슨 증언을 하겠다고 나대는 거냐? 내 말을 누가 믿겠느냐? 아무도 안 믿어. 또 때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저는 비틀거렸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꼴 좋다고 했죠.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첨지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명심해라. 너 같은 놈이 함부로 나서면 안 돼. 알겠느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첨지는 수아들에게 명령했어요. 미선을 끌고 가라고요.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장터는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박첨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바보, 증인 자격도 없는 놈, 누가 믿겠느냐? 저는 정말 바보인 걸까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 같은 거였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저는 빈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을 구하지 못한 채로요.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주막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죠. 박첨지에게 맞은 곳도 아팠고 가슴속도 아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가을 장날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죠.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장사가 신통치 않았어요. 몇 푼 벌지 못했죠. 장터 근처 술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술집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박첨지였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붉은 얼굴로 부채를 흔들며 웃고 있었죠. 옆에는 다른 아전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박첨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장부는 절대 안 들킬 거야. 한 아전이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찾으면요. 박첨지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아. 내가 완벽하게 숨겨뒀으니까. 어디에 숨기셨는데요?
박첨지가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쌀 창고 알지? 거기 쌀자루가 쌓여 있잖아. 셋째 줄 아래쪽이야. 거기 넣어뒀어. 아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어르신이십니다. 그곳이라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저 술 취한 사람들의 잡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쌀 창고, 쌀자루 셋째 줄 아래쪽.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생각했죠. 음력 8월 보름 다음 날이었습니다. 추석 바로 다음 장날이었어요. 저녁 무렵이었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죠. 그리고 쌀 창고라는 곳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 북쪽 끝에 있는 관아 곡식 창고였어요. 큰 건물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혹시 그 장부가 아직 거기 있을까요? 박첨지가 말한 바로 그곳에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했어요. 그것만이 미선을 도울 방법이었거든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주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눈 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바보라고 했습니다. 셈도 못하고 말기도 어둡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들었던 모든 말을요. 본 모든 것을요. 그게 바로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쌀 창고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죠.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쓸모 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바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요. 쌀 창고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눈 덮인 땅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헐거웠습니다. 손으로 밀자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쌀자루들이 보였습니다. 높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죠. 셋째 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어요. 펼쳐보니 장부였습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찾았어요. 정말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장부를 품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어요. 관아로 가면 박첨지에게 빼앗길 게 뻔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했죠. 그때 장터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박첨지의 수아들릴까 봐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말을 탄 이들은 관복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내려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암행어사라는 분은 중년의 선비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무엇을 말하겠느냐? 저는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고을 관아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펼쳐서 살펴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쌀 창고 쌀자루 셋째 줄 아래에 있었습니다. 박첨지가 숨겨둔 거예요.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음력 8월 보름 다음 날 저녁 장터 북쪽 술집에서요. 박첨지가 술에 취해 말했어요. 장부는 쌀자루 셋째 아래다. 아무도 못 찾을 거다. 그렇게요. 암행어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느냐? 네. 저는 들은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때 박첨지가 나타났습니다.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어사또 저자는 바보입니다. 셈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 장부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 수아들이 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 아래를 수색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어사또 그곳에 있던 흔적이 있습니다. 기름종이 조각도 남아 있었고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첨지를 보며 말했어요. 이 장부에 적힌 내용과 관아 장부를 대조하겠다. 만약 다르다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박첨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암행어사가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수라고 합니다. 달수, 내가 한 증언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다. 고맙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박첨지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미선도 풀려났죠.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암행어사는 즉시 관아를 조사했습니다. 밤새도록 장부들을 대조했어요. 수아들은 관아 곳곳을 뒤졌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죠. 암행어사가 관아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첨지와 그의 일당들을 끌어냈어요. 그들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더 이상 거만한 표정도 없었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자들은 백성의 세금을 착복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해왔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죠. 그뿐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아 아전을 죽였다. 강에 빠뜨려 죽음으로 꾸몄다. 미선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사또 제 남편이 바로 그 아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내 남편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것이다. 그리고 박첨지를 향해 물었어요. 내가 한 짓을 인정하느냐? 박첨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박첨지는 차명에 처한다. 함께한 자들도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선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암행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달수, 내가 아니었다면
이 부정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큰 공을 세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들은 걸 말했을 뿐이에요. 암행어사가 웃었습니다. 그 들은 것이 귀했다. 조정에서 포상을 내릴 것이다. 원하는 게 있느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암행어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상을 거절하겠다는 말이냐? 네. 저는 장돌뱅이에요. 그게 제 삶이거든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암행어사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억지로 권할 수는 없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 증언이 많은 이들을 구했다는 것을.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달수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남편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장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떠돌 거예요. 장날마다 이 고을 저 고을을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요. 저도 웃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짐은 여전히 가벼웠어요. 바늘과 실, 그릇 몇 개, 헝겊 조각들이 전부였죠. 장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보라고 수군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떡 장수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전에 바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다음 장터를 향해서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과 다를 뿐이었죠. 셈은 느리지만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누군가를 구했어요.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보따리를 메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장돌뱅이로서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억하면서요. 언젠가 또 누군가 제 기억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저물어가는 해를 등지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어요. 장터에도 다시 활기가 돌았죠. 저는 여전히 장돌뱅이였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어요. 바늘과 실, 그릇과 헝겊을 팔면서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요. 장터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달수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렇게요. 떡 장수 아저씨는 떡을 하나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냥 드시라고요. 저는 고맙게 받았죠. 아낙네들은 제 물건을 정당한 값에 샀습니다. 더 이상 헐값에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덤을 더 주기도 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펼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들이었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장돌뱅이란다.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지.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아니란다.
나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해. 사람 말을요? 응.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야. 그리고 기억하는 거지.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중요하단다. 듣는다는 건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말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어. 아이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물건을 팔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농사 걱정을 했어요.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했죠. 누군가는 그저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귀 기울여서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두었죠. 언젠가 이 말들이 또 쓰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요. 오후가 되자 미선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암행어사가 배려해준 덕분이었죠. 달수 씨,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달수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의 명예도 회복됐어요. 관아에서 정식으로 인정했죠.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미선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모두 달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들은 걸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장터를 떠났습니다. 다음 마을로 가야 했거든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바보라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셈은 여전히 느리고 말도 어눌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꺼내는 거요.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메고 계속 걸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장터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곳에서 또 귀 기울일 거예요. 조용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이니까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